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월가 침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지, 이게 시대 변화일지 아니면 버블의 시그널일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 있었냐?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는데 미 증시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이제 공식 편입됐다는 건데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암호화폐도 관심이 없고요. 마이크로스트레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나스닥 ETF에 투자를 100원이라도 하고 계신다면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얘기는 나스닥 관련 ETF나 이런 거에 투자하신다면 간접적으로 이 기업을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저 연금으로 나스닥 ETF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인 일절 안 해요. 저는 암호화폐라면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위험해요 하시는 분들도 저도 지금 노후 대비하시는 연금 계좌 ETF, 국내 상장된 나스닥 ETF 안에 그 자금이 일부만큼 마이크로스트레치를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가 월가 주류 금융 자산 쪽으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라는 얘기로 많이 지금 외신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가 연말마다 정기 리밸런싱을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정기 리밸런싱 하는데 사실 요건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시가총액이 크고 뭐 이런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나스닥 100 지수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엄청 어려운 요건은 아닌데, 찌는 S&P 500,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까지 들어가면 정말 대단한 건데, 마이크로스트레치의 CEO는 내년에 마이크로스트레치가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되게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CEO거든요. 비트코인 맨날 사시는 분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분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회사에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비트코인 맨날 사서 비트코인 전 세계 보유 1등 기업이 된 기업이에요. 그냥 뭐 하는 기업인가요?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다른 기업들은 돈 벌어가지고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끌어올랐는데, 마이크로스트레치는 나쁘게 말하자면은 비트코인만 끌어 모아가지고 나스닥 100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 찍은 게 이분이 비트코인 산 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막 이제 비트코인 뭐 1억 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2020년부터 보시면 진짜 그 적립식 매수에 제가 정석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여러모로 대단한데 뭐 어떤 의미로 보시든, 이게 이제 주식이다 치면 주식도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면 참 성공할 정도로 분할 매수를 오르든 내리든 그냥 DCA라고 하죠. 정말 분할 적립식 자동 매수 정석입니다. 정석. 제가 볼 때마다 놀라운데 계속 삽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그냥 매주 그냥 사 막 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회사 돈의 일부를 갖고 사는 것 갖고는 뭐라고 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에서 빚내서 채권까지 발행한다는 건 결국 빚내는 거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샀냐면 전체 비트코인의 2%, 2100만 개 중에 거의 2%에 해당하는 40만 개 정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결말이 다들 궁금한 거죠. 야, 이 사람이 선구자일까? 이제 암호화폐 쪽에 시장을 열어서 기관에 유입된 엄청난 선구안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의 신호로서, 뭔가 고점의 신호로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무리한 레버리지를 해서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될 수 있을까? 참고로 이 표가 비트코인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상위권 나열한 건데, 이제 ETF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다음으로는 이런 거래소들 있죠. 거래소들이 주로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미국 정부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만 개 정도 들고 있으니까 전체 물량의 1% 들고 있는 거고, 중국도 바짝 쫓아오고 있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장난 아닌데, 그거 둘이 합친 것보다 많은 게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숫자입니다. 압도적이죠. 진짜 비트코인의 진심을 넘어서 약간 비트코인에 미쳤다고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여지는 분인데, 야, 이게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년 전에 이 사건에 주목하는 거죠. 이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닷컴 버블 때, 그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로 닷컴 버블의 수혜를 받아서 100배 오르는 주식이었습니다. 100배. 100배 올랐다가 2000년 3월에 회계 조작 적발, 회계 부정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이너스 99%를 기록하면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20년 동안 주가가 멈춰 있다가요, 이제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떠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 보유 1등 회사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만 6배 오르고 이렇게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은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 이 사람 한번 털어먹고 나가려는 거다. 그때도 회계 조작해가지고 결이 안 좋은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런 분이 있고, 아니다. 선구자다.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일찍 뜬 사람이다. 조기에 매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싸우는 분위기인 거죠. 이제 의견이 어떨까요? 닷컴 버블의 수혜를 받고 이번엔 코인 열풍인데,
그러니까 버블일까 아니면 이제 시대 변화일까 이게 진짜 궁금함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마이클 세일러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때도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2000년 3월 주가가 폭락해서 이제 뉴스 1면에 실릴 정도로 회계 조작해가지고 98% 그날 폭락해가지고 이렇게 실렸는데 요즘에 2024년에 이제 시총 100등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만 사모아서 미국 주식 시총 100등 안에 들어가게 된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총 140조 원 지금 넘어가는데 올리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렇게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분위기는 약간은 암호화폐 쪽에 지금 우호적인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죠. 실제로 주말에도 포브스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미국 전략 자산화에 다시 한번 동의했다, 컨펌했다라고 기사가 나면서 막 이제 외신들도 이걸 다시 인용해서 하고 하는데 요즘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금처럼 전략 자산으로 모을 것이다. 트럼프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임박했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 호재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랑 중국도 사실상 비트코인 패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주목받았던 발언인데 러시아의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차피 모아봤자 다 뺏기거나 동결되는 달러를 모으느니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막 웃으면서 공유를 했던 기사거든요. 이 말 틀린 말이 없잖아요. 푸틴 입장에서 기껏 달러 자산 모아놨더니 미국이 동결시켜버리고 전 세계에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자산 압수 동결하니까 짜증나니까 나 이제 비트코인이 차라리 낫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에도 되게 주목받았고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비트코인 패권 전쟁에 동참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전 세계 1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자오창펑이라고 바이낸스 CEO가 중국도 지금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할 것 같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러중이 벌써 이렇게 돌입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니까 지금 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트레치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도 빨리 대비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금 살 때가 아니고 지금 비트코인 사서 패권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비트코인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1등인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뒤에서 어떻게 모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 전략 자산 비축 나서나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부추기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또 들어보자면 지금 패권 전쟁 중인 중국이랑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국이 많이 들고 있는 금 가격을 폭락시켜가지고 미국을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걸 가격을 덤핑해가지고 막 헐값에 팔아 넘겨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건 조금 약간 너무 많이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권 전쟁이니까 금융시장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혹시 모르니 비트코인 대비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마이클 세일러 저분이 이리저리 활동을 하냐면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 장표랑 영상을 천천히 봤는데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현금 쌓아두지 말고 비트코인 사모하라. 그래서 막 수익률 비교 장표를 보여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수익률보다 비트코인 수익률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 본업도 본업인데 현금이나 채권 괜히 하지 말고 비트코인 실컷 사모으면은 수익률이 훨씬 좋아가지고 주주들이 좋아할 거다. 하면서 약간 비트코인 마케팅 세일즈 담당.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냥 이 사진들을 홀라당 이렇게 현혹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의 다음 물결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장표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도 뭐 인터넷 시장, 모바일 컴퓨팅, AI도 잘 하고 있는데 다음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시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선점해라 막 이러면서 아주 영업 담당 판매 왕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아쉽게도 결국 투표에서는 주주 투표에서는 이제 부결됐습니다. 0.05%의 주주만 동의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 현금을 쌓아둔 거를 비트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죠.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전체 글로벌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0.2%밖에 안 되는데 결국 전체 자산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비중 할당을 하고 기업들,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요 파이가 조금씩 커질 거다. 그래서 최소 8, 9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모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략 자산화 한다면 다른 나라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일본 의회도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이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들 다 따라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국은 아직 0개 보유한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 패권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지금 텍사스 같은 일부 지역은 아예 이제 법안 발의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행정요금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정부가 5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가지고 가치 저장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모니터링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투표 실시했는데 부결됐고 아마존도 곧 투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괜히 현금 놀리지 말고 이런 걸로 좀 해지 좀 하자. 금처럼 채권처럼 비트코인도 좀 일부 매집하자 이러는데, 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빅테크나 이런 큰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보다 현금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보다 어디든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이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검토하듯이 빅테크가 하면 다른 기업들도 다 너도 나도 막 하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월가 기관들도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니까, 이게 신규 먹거리니까 아예 이제 블랙락 CEO는 이번 주에 보고서 내고 투자 전체 자산의 2%는 배분해라 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블랙락은 아예 향후 먹거리를 AI 인프라랑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잡았죠.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수료 엄청 벌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대에서도 자기들이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CEO도 규제만 풀리면은, 이제 규제만 명확해지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번 주에 발표를 했어요. 암호화폐 플랫폼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블랙락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도 이제 지켜보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월가 자산운용사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면서 월가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재무부에서 보고서를 낸 게 이제 미국의 달러나 채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금 정도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요게 주목받으면서 월가나 자산운용사들도 본격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자산의 2%씩 배분해라고 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긍정론자분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린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주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이크로스트레치는 말씀드렸으니까 로빈후드랑 코인베이스를 꼭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둘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코인이 오를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기관이 유입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뒤에서 수수료 장사하는, 돈 버는 게 로빈후드, 코인베이스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인 아무나 이겨라 전략인데, A 코인이 좋을까요? B 코인이 좋을까요? A 주식이 좋을까요? B 주식이 좋을까요? 상관없이 뒤에서 돈 버는 거는 거래소다. 거래만 많아지면 돈 버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 같은 건 오히려 비트코인 올해 못지않게 수익률이 더 좋았던 주식이기도 하고, 블랙락도 암호화폐 시장 수혜주입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지만 ETF, 자산시장 호황의 수혜주가 블랙락, 저도 좋아하는 주식이고, 전통 강자는 블랙락, 신흥 강자는 로빈후드, 코인베이스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거 이슈 말고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장표가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하고 있다. 이거 유동성 풀리는 거 어딘가로 가겠죠? 그래서 주식으로도 가겠지만 암호화폐로도 가고 거래량 늘어나고 하면서 이런 플랫폼 거래 수혜 기업들도 좋을 수 있겠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주에만 정리한 게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죠가 주식시장의 한 가지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음 달로 연기된다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유럽은 경기 침체 얘기 계속하면서 3연속 금리 인하, 스위스는 예상 외 빅컷을 하면서 뭐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다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스위스가 지금 금리가 0.5인데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여차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돈 풀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도 서프라이즈로 2연속 빅컷을 급하게 하고 있고, 중국은 15년 만에 통화 정책을 변경해서 내년에 제대로 돈 풀어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돈 푸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돈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도 한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 증시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이크로스트레치의 나스닥 편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함부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과연 이 비트코인 보유한 것으로만 나스닥에 들어온 이 기업이 과연 어떻게 나중에 수익 창출까지 해가지고 S&P 500에 들어오려면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코인을 모아서만 들어올 수 없어요. S&P 500에 들어가려면은 뭐 흑자가 몇 분기 이상 지속돼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스트레치는 흑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뭘 팔아서 돈을 벌든 빌려줘서 담보대출로 이자를 받아 먹든 뭔가 해야지 이제 S&P 500에 들어가던가 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거든요. 나스닥에 이게 들어온 게. 그래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또 그것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닷컴 버블의 반복일지 새로운 시대 시작일지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